지금부터는 메인 세미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요즘 또 많이 사용하시는 말이라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플루언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하는데 저희가 오늘 모실 분이 뉴스킨의 인플루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이자 바디 크리에이터까지 요즘 이분의 호칭 닉네임이라고 하는 호가 정말 다양해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SNS로 어떻게 조직 확장을 하면 좋을지 저희 세진 사장님들께 스토리와 노하우 알려주실 우리 변진희 사장님,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진희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강사님 음소거 되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를 너무 잘 티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를 이 자리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제가 이 1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저의 성장 스토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1시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에이스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우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지나가다가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혹은 SNS에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요. 저는 지금 현재 에이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전직 그림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그림만을 그리면서 살아오면서 당연히 저는 난 크면 작가가 될 거야, 아티스트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10대 생활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제서야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가 언제까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래? 이제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먹게 돼요. 아, 나는 평생 그림만 그려왔는데 어떻게 직장을 다니지? 라는 그런 뭔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지만 또 부모님의 그런 말씀에 이 아티스트라는 직업은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내가 뭔가 성공하기까지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현실 때문에 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이제 꿈꾸게 돼요. 그나마 내가 할 수 있었던 전공을 살려서 내가 그나마 조금 좋아하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분야가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학생으로 캐나다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열심히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때는 또 문화 충격을 또 받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 취업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토익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따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이 캐나다 안에서는 뭔가 취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걸 보게 되고 또 인생을 즐기는 태도를 제가 보게 돼요. 날씨가 좋으면 뭐 당장 옷을 벗고 막 잔디밭에 들어 누우면서 햇살을 즐기기도 하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뭔가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활을 즐길 수 있을지 봤더니 그 복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의 미래가 걱정이 없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금이 굉장히 뭐 빵빵하기 때문에 아, 이 나라 사람들은 걱정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너무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지? 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충격을 먹었지만 그때 저의 현실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마냥 부럽다라고 생각만 하고 저는 다시 한국에 오게 돼요. 한국에 와서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되면서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죠.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나름 성취감도 있었지만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이 회사에 제가 그 디자인이 내 것처럼 해주고 정말 몸 바쳐서 일을 하고 막 일 안 끝나면 집에 안 가고 밤새서 막 일을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그 연봉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절대 임원이 될 수 없고 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내가 그럼 회사에서 몸 바쳐 일하는 시간이 적어도 9 to 6라고 했을 때 월화수목금은 회사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는 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 끝나고 나서 그나마 조금 8시 이후에 내가 조금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자기 바쁘고 그 다음날 출근하기 바쁘고 그리고 내 시간은 온전히 주말에만 쓸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는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금요일 날은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도록 놀고 술 먹고 그 다음날 들어가고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도 열심히 놀고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면 일요일 하루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6시, 7시쯤 되면은 슬슬 배고파서 이제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개그 콘서트 보면서 아, 내일 또 출근이네 이러면서 뭔가 제가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을 때 제가 아, 언제까지 내가 이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제가 27살이었고요. 막연히 뭔가 회사 일은 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게 됐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아기 키우면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고민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몰려오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뭔가 당장 그만둘 수는 없고 뭔가 해야 되겠지만 그럼 투잡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은 돈이었거든요. 그러면 투잡을 해서 저축할 돈이라도 조금 더 모아서 내가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제가 투잡거리를 찾게 되고 뭐 재테크, 부동산, 뭐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그때 SNS로 뉴스킨을 만나게 돼요. 저는 뉴스킨을 제가 직접 써보고 또 이걸로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제가 직접 찾아왔고요. 제가 찾아와서 선능력에서 체험을 받고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반신반의도 있었죠. 왜냐하면 뉴스킨이 다단계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진짜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닐까? 걱정 아닌 걱정, 두려움을 안고 선능에 왔었지만 처음에 저는 제품 체험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제품 때문에 내가 피부가 안 좋았고 이런 제품이라면 내 피부를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제품을 쓰면서 이제 제가 피부 관리도 하고 피부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 뭔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뉴스킨을 하면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하다가 포기하고 그 8대2가 존재를 하잖아요. 저도 뉴스킨 하면서 뉴스킨 하면 당연히 다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을 빼고 싶어서 헬스장 등록한다고 해서 살을 빼는 게 아니잖아요. 헬스장 간다고 살을 빼는 게 아니라 헬스장 가서 내가 살 뺄 짓을 해야 살을 뺄 수 있는 것처럼 뉴스킨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뭔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시스템 밖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의 제 갈림길에서 선택으로 뉴스킨에 투잡을 하게 되면서 갈림길에 섰었을 때 제가 모든 거를 다 하게 됩니다. 제가 미팅도 진행을 하고요. 데몬 트레이닝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트레이닝도 하고 그룹 미팅도 하고 독서 미팅도 하고 로드맵도 짜고 셀 미팅도 하고 또 사업 설명도 하고 저 혼자 뭔가 1인 10역을 하게 됐었어요. 처음에 저는 뉴스킨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왜 나만 이거 다 하고 있지? 나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방법, 맥을 잡고 열심히 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나 혼자 열심히만 죽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정말 뛰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뭔가 여기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였냐면
쉽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쨌든 시스템 밖에 나오게 되면서 저희만의 뭔가 초대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었던 거예요. 뉴스킨을 뭔가 이해하기까지는 저는 단순히 뉴스킨에서 매출 내고 매니아 만드는 정도의 비즈니스로 봤고 그냥 요 정도 투자거리라고 봤었는데 뉴스킨을 알면 알수록 재인식이 되면서 이 뉴스킨의 큰 그림이 뭔가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뉴스킨 사업은 절대 그냥 매출만 내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팀을 만들어서 자산과 같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인식이 되기 전까지 저는 뉴스킨을 자영업처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라는 거를 뭐 할 수도 없었고 초대 사무실도 없었고 그리고 저의 상황에서는 스폰서와 시스템에서 멀어져야 했었기 때문에 저는 큰 그림 보는 안목이 없어서 혼자 그냥 자영업 같은 방판 같은 뉴스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팀이 뭔가 모이면 문화도 없고 뭔가 이 안에서 룰과 기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뭔가 모이면 세워나가고 모이면 세워나가고 이랬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뉴스킨 하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때만 해도 너무너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다 핑계 댔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의 핑계는 제가 부부 사업으로 뉴스킨을 하게 됐었는데 부부 사업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희는 뭔가 완성된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같이 결혼을 해서 미완성된 저희 둘이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계속 충돌이 되면서 흑과 백이 만난 거예요. 엄청나게 저희가 성향이 다르고요. 남편은 진짜 피부도 정말 까맣고 저는 하얘요. 그래서 저희는 성격도 달라. 매일매일 부부싸움 하기 바빴고요. 비즈니스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은 안 된다 그러면 난 하자 그러고 뭐 나는 내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남편이 뭐라고 하고 거기에서 뭔가 조율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오빠가 좀 해, 너가 해. 이렇게 서로 미루게 되고 상황 탓하면서 계속 비즈니스가 진도가 나가지 않고 계속 저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뉴스킨 하면서 상황이 너무 많죠. 남자친구가 반대해요? 뭐 엄마가 반대해요? 아니면 뭐 친구가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단어 뭐 쓰기도 하고 또 이번 주 놀러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 상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 또한 이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저한테 가장 큰 핑계는 아니 우리는 사무실이 없잖아. 우리는 초대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나는 스폰서랑 시스템도 없으니까 비즈니스 뭐 못해도 돼. 뭔가 이렇게 뭔가 저 혼자 합리화하면서 그냥 질질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1년 차, 2년 차 지나가면서 시간을 이제 흐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되는 시간 낭비가 있잖아요. 내가 뉴스킨을 한 이유, 그리고 처음에 내가 뉴스킨을 알아보고자 선택했던 그 이유가 정말 잘 살고자, 내 인생을 준비하고자 라는 마음으로 뉴스킨을 선택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나? 계속 부부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 탓에 계속 나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뉴스킨을 하다 보면은, 비즈니스라는 걸 하다 보면은, 어, 문제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사업이라는 거고,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트러블이 생기고, 그 문제가 생기는데, 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시간 낭비가 계속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터졌었을 때 그 문제에 뭔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자. 우리한테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그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몰랐으니 이렇게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라고 하면서 저희 둘 부부가 정말 미팅을 그때 제대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인드와 관점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매일 불평하고 불만이었던 그런 문제들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사무실이 없잖아? 난 사무실 없어서 늘 핑계 댔었는데, 아니, 사무실이 없다면 내가 어디든 내 사무실이 될 수 있는 거야.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카페에서, 내가 가는 길, 자동차 안에서, 내가 어디든 내 사무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디지털 노마드야. 이러면서, 나는 오히려 더 잘 된 거야. 더 좋은 거야. 이러면서 제가 더 뭔가 관점이 이동이 됐고요.
스폰서가 없다면 나는 절대 그런 스폰서 되지 말고 내가 멋진 스폰서가 되자. 내가 뭔가 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는 진짜 든든하고 엄마 같고 친구 같고 그 역할을 내가 해주는 멋진 스폰서가 되자. 그리고 줄 수 있는 게 많은 스폰서가 되자라는 관점이 이동이 되니까 제가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없다면 내가 멋진 시스템 만들면 되지. 뭔가 저 멀리서 시스템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내가 멋진 시스템 만들면 되지. 이런 마음이 이제 커졌어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강의든 MBM몰 강의를 막 들으면서 이제는 제가 시스템이 없으니 맨날 피하고 핑계만 댔던 제가 시스템을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까라는 관점이 이동이 되니까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나 듣더라도 완전 그거를 곱씹을 만큼 정말 내 옆에 강사님이 늘 함께 있었던 것만큼 반복해서 들었을 때 그게 온전히 저의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강사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 시스템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이제 남편 탓, 주변 탓, 내가 뭔가 이 모든 상황을 남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자. 모든 게 내가 그릇이 부족했던 거고 내가 부족했던 탓에 이게 잘 안 됐던 거지. 내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니까 내 장점, 상대방의 장점, 서로의 장단점이 파악이 되고요. 성향이 파악이 되면서 진짜 저희가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이동되니까 진짜 성과보다는 성장에 뭔가 초점이 맞추게 되면서 점점 내공이 뭔가 단단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뉴스킨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뭘 봤냐면요. 이 사사분면을 봤어요. 이 사사분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 사사분면?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 얘기하는 거고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직장인과 자영업 이 S사분면에 있고 투자가와 사업가 정말 잘 사는 부자들이라고 하는 5%의 사람들은 오른쪽 분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누누이 들어왔잖아요. 저도 사업 강의를 들으면 늘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이 사사분면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진짜 뉴스킨을 해야 했던 이유, 뉴스킨으로 내가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는 보통 자영업의 대표인 사람이 백다방 사장님이라고 하면요. 백다방 위에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업가 분면에 백종원이 있잖아요. 제가 이때 이걸 딱 깨달았는데 나는 진짜 백종원처럼 살고 싶었는데 난 백종원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부러웠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졌고 비도 많이 오고 막 어딘가는 홍수가 나고 막 이러고 있어도 백종원은 어디선가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면서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이 삶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삶이 너무 부러운데 그럼 내가 백종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뉴스킨 아니면. 뉴스킨 말고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방법이 뉴스킨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분면에서 성공을 하지 못할까라는 걸 깨달았을 때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넘어갈 때 엄청나게 쉽지 않죠. 엄청나게 대가가 따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넘어갈 때 이 네 가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첫 번째가 투잡이에요. 그냥 돈이 없으면 사업을 절대 못해요.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나는 과연 뉴스킨을 떠나서 어떤 사업을 해도 투자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만큼 투자할 만한 돈이 있냐? 저한테 없었어요. 그리고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도 엄청 크죠.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일반 사업도 투자비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리스크를 감당해내고 그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나는 뉴스킨에 과연 뭘 투자했을까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했고요. 두 번째, 인맥. 저희한테는 뭐 국회의원, 뭐 삼성의 이건희 같은 그런 주변의 회장님 이런 인맥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는데 아이템 엄청 중요하죠. 저는 여기에서 1번, 2번, 3번은 뉴스킨이 해준다 생각했어요. 뉴스킨에서 뭔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맥?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 엄청 많고 내가 그 인맥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 아이템 정말 끼깔나게 좋은 아이템을 뉴스킨에서 제공해주는데 과연 나는 뭘 뉴스킨에 투자했나라고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는 4번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1번, 2번, 3번이 나한테 주어져도요. 재벌 1세, 2세가
3세한테 물려줘도요. 4번, 사업가 마인드, 오너 마인드, 경영자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1번, 2번, 3번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사업은 말아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뉴스킨에서 1번, 2번, 3번을 나한테 주는데 그럼 나는 과연 4번의 사업가 마인드가 있나라고 봤었을 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직장인 마인드, 자영업의 마인드로 뉴스킨을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그러면 진짜 백종원이 되고 싶었고 뉴스킨으로 정말 백종원이 살고 있는 삶을 누리고 싶어서 뉴스킨을 선택했다면 나는 진짜 여기에서 경영자 마인드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나. 이 사사분면의 이동이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일로 넘어올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뉴스킨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때가 2년 차였던 것 같고요. 뉴스킨을 1년, 2년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호송세월 보내면서 어쨌든 여기에서 뭔가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포커스를 다시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인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책 읽으라고 했고 강의를 들으라고 했지만 그 당시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저 혼자 나름대로 하고 있었고 그냥 자영업 같은 뉴스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처럼 제가 뭔가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초심으로 돌아와서 나는 다시 책을 읽어야겠다. 내가 경영자의 마인드가 없는 내가 뉴스킨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나는 기본부터 다시 다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MBM몰을 가게 됩니다. 책을 읽는 거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두꺼운 책 절대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MBM몰 가가지고 가장 얇은 책으로 시작을 해서 한 30권 정도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하나하나씩 읽어보니까 세상에 제가 뉴스킨 하면서 실수했던 것들, 뭔가 돌아왔던 것들, 그 모든 스폰서님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책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서 여기 안에 다 있구나. 그걸 다시 깨달았고, 책 안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책에서 그 성공자의 마인드를 다시 복제하는 마음을 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한 반복 온라인 유튜브 강의를 달고 살았어요. 그때 지금은 코로나여서 코로나가 터져서 뭔가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백사무가 진짜 중단되면서 온라인으로 돌리고 있지만 그 당시는 온라인이 생소했거든요. 근데 저 혼자 온라인으로 주구장창 듣고 있었던 거예요. 유튜브 강의를 완전 제 걸로 만들면서 진짜 그 강사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늘 대씹으면서 뭔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점점 이제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늘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SNS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마케팅 SNS 어떻게 조직을 확장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는 사실 비즈니스를 한참 집중할 시기 때는 SNS보다는 정말 그냥 기본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하투를 물어보신다면 저한테는 그냥 안간힘이었어요. 뉴스킨을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안간힘이 없으면 절대 핀업을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루비가 되고 엠베서더가 되고 엠베서더에서 또 다이아가 되고 블루 다이아가 되고 그때까지 하나하나 올라올 때까지 그 안간힘으로 내가 진짜 간절한 벼랑 끝에 뭔가 몰린 내가 그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냥은 없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왜냐면 SNS를 하다 보면은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건 SNS 하다가 1년, 2년 사이에 진짜 없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SNS 하는 이유가 뭔가? 뉴스킨을 하려고 하는 건가? 뉴스킨 사업으로 자산소득을 세팅해서 내 인생을 바꾸려고 SNS를 도구로 하는 건가? 아니면 그 SNS를 통해서 그냥 나는 물건 팔려고, 나를 홍보하려고? 그냥 뷰티 크리에이터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걸 봤을 때 저는 단순히 뷰티 크리에이터만 하려고 뉴스킨 한 건 아니었거든요. SNS 한 건 아니었고 진짜 뉴스킨 사업으로서 저는 자산 가치의 이 소득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이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했었어야 했던 이유는요. 저를 믿고 곁에 있어준 파트너 사장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팀이 큰 것도 아니고요. 저를 믿고 옆에서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했던 사장님들인데 다 이때 저희는 사무실이 없어서 늘 카페에서 미팅을 했었고요. 늘 출근을 카페에서 했고
늘 이제 외곽에서만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나를 만났고 뉴스킨으로 인생을 바꾸겠다고 왔던 사장님들인데 원래 사무실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럼 맨날 아침에 사장님 오늘은 어디 카페에 모여요? 오늘은 어디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진짜 가슴속으로는 피눈물이 흘렸어요. 왜냐면 사실 정말 좋은 스폰서를 만났으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스템 안에서 좋은 사무실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나를 만나서 비즈니스 크기가 작게 보이고 뉴스킨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할까 봐 저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 앞에서는 미팅할 때는 정말 완벽하게 포커페이스를 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매일매일 지하철에서 울었어요. 아, 너무너무 만들어주고 싶다. 사무실 너무너무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돼서야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 원래 없는 줄 알았어요. 원래 사무실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저희를 끝까지 도와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금에서야 말을 해주는데 그 당시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파트너 사장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 책임감 하나로 그 안간힘으로 왔었고 내가 핀 성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 비전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 책임감으로 끝까지 왔었어요. 뉴스킨을 하다 보면은 사실 어제와 나를 비교해야 되고 나와의 싸움인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남과 비교를 하게 되는 순간도 오고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시기 질투하게 되는 순간도 오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됐는데 뭔가 랠리 가서 저 팀이 성장하는 거 보면은 뭔가 스폰서 잘 만났겠지. 사업, 뭐 사무실 좋은 데 있었겠지. 그리고 저 사람은 전직이 화려하잖아. 이렇게 늘 제가 핑계 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구조를 봤냐면요. 인간은 다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도 어떤 이는 잘 되고 어떤 이는 잘 안 되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뉴스킨 절대 공짜가 없잖아요. 다 전직이 어떻든 뉴스킨 안에서는 겪어야 할 거 겪어야 되고 출발 선상이 다 똑같아야 되고 다 내려놓고 오잖아요. 다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이는 잘 안 되기도 한다는데 되게 사람들은 출발이 비슷했다는 것도 과정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결과만을 놓고 결과의 불균형에 대해서만 불평을 품는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저 사람이 어떻게 과정이 있었고 어떤 그 노력이 있었는지 까맣게 있고요. 그 결과만 바라보고 핑계만 대고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와의 싸움을 봤을 때 어제와 나를 보면서 반성이 되면서 아, 저분이 저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봤었을 때 저런 결과가 합당하구나라는 걸 보면서 나도 그러면 결과만을 보고 불평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전히 내 비즈니스 과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자라는 걸 보면서 제가 하면서 성장했던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정주영 회장님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문구에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뉴스킨 하면서 뉴스킨도 사업인데 당연히 힘든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면서 시련과 그다음에 힘든 경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늘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정주영 회장님은 어떤 마인드로 정말 현대그룹을 만들었고 이건희 회장님은 어떤 마인드로 삼성이라는 그룹을 만들었는지 그 마인드의 포커스를 제가 치중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던 것 같아요. 대가지불이라고 하죠. 정말 직장인과 자영업 분면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업가로서 성공자로서 살고 싶은 그 삶을 내가 갖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할 지불, 대가지불이죠. 저는 이때 대가지불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 당시 저는 저희 남편과 제가 완성된 사람이 만난 게 아니었다 보니 정말 트러블도 많았고 했었지만 그 당시 어쨌든 결혼은 해야 되잖아요. 결혼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과 그다음에 이제 시댁 어른과 뭐 가족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결혼은 현실이구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때 특히나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특히 신혼여행을 준비하잖아요. 저는 이때
신혼여행 너무너무 가고 싶고, 제가 로망이었던 결혼식도 있었고, 로망이었던 신혼여행지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 했죠. 그때 로망이었던 신혼여행지가, 그리스 산토리니였어요. 거기 가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도 사고 다 했었어요. 근데 비즈니스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내가 신혼여행 지금 갈 기분도 아니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난 진짜 결혼도 해야 되고 신혼여행도 가긴 가야 되고 남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혼여행?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여행이고 신혼여행 정말 중요한 여행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신혼여행 너무 중요하고 한번 가야 돼. 그리고 이미 티켓팅도 다 있고 다 끊어놨어.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봤었을 때 지금 내가 신혼여행 갈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판단이 되면서 제가 남편이랑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 신혼여행 갈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여행 다니려고 뉴스킨 하는 건데, 몇 년 후면 우리 가고 싶은 여행지 다 갈 거고 할 건데, 우리 지금 이거 포기할까? 그래, 포기하자. 이거 뭔가 이런 결단. 그런 의논을 하고, 비행기 티켓을 뭔가 이제 취소하려고 알아봤더니, 제가 또 너무 값싸게 예약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예약을 했으면, 내가 그 돌려받는 수수료가 다 띄고 5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만 원은 버리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날짜가 더 가까워져서 취소가 거의 안 되는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신혼여행을 포기하면 100만 원, 두 명이니까 200만 원 이상 돈이잖아요. 그 돈을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200만 원 버려야 되고 버려야 되나? 뉴스킨 거기에서 뭔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저의 결론은 우리 지금 집중할 때 집중하자. 그 200만 원 돈 때문에 이 시기를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 포기하고 진짜 평생 여행 다니자라는 말로 그렇게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 진짜 그 안간힘으로 뉴스킨 집중했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로망의 그런 신혼생활도 있을 거고, 아침밥 차려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 밥 못하겠다.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살림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잘하는 밥을 차라리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오히려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고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이랬더니 남편이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내가 나중에 팀리드가 되고 진짜 성공하면 내가 평생 밥 해주겠다. 대신에 나 지금 밥할 시간에 뉴스킨 집중하고 싶다 이랬다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흔쾌히 오케이를 하면서 그 시간에 우리 더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온전히 뉴스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근데 제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서 남편이 점점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말랐는데 점점 멸치가 되고 시어머님이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말랐냐? 너네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무너졌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보는 사람마다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말랐는데도 티알란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티알란티를 뭔가 살 뺄 것도 없고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는데 티알란티 밥이 쉐이크가 훨씬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밥하기 싫어서 티알란티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진짜 맛있는 밥 많이 많이 차려주겠다라는 그런 걸로 저는 대가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 뉴스킨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실수도 많이 했어요. 실수하면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 늘 얘기하는 거 저 진짜 실수 많이 했고요. 근데 이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실수를 하고 나서 포기하면 실패가 되는 거고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더 성장해야지 하면은 진짜 오히려 경험을 쌓이게 되는 거라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쌓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실수 많이 하자고. 그리고 그 실수를 했었을 때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진짜 실수 많이 했고요. 그 실수를 두려워하니까 제가 행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차라리 그냥 행동하고 나서 실수하지 뭐 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오히려 액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비즈니스에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굴러 올라갈 때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될 때, 대체 언제 도착하지? 되게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저 자리까지 내가 언제 올라가지? 와, 블루다이아 티멜리트 백만장자.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부담도 되고, 한없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뉴스킨도 매일매일 데모하고 매일매일 초대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라고 늘 생각했었을 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뉴스킨으로 제가 깨달았던 거는요.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티핑 포인트예요. 뭐냐면 어느 순간 제가 온몸으로 경험으로 이해했었던 성공의 임계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가 정말 힘든 거지 이걸 도달하기만 한다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도 통하고 어떤 분야의 성공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는 물을 먼저 끓여야 되고 물이 끓여야 라면을 넣잖아요. 근데 그 물은요 100도씨에서 끓어요. 나는 늘 물을 끓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99도에서 불을 꺼요. 그러면 절대 물은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의 그 임계점과 물의 온도는 100도씨에 끓는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뉴스킨도요. 내가 성과가 나고 뉴스킨이 성장되기까지가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게 뭔가 다져지지 않으면 절대 폭발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저는 그동안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뭔가 그랬던 그 순간들이 나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가 그때였다는 걸 생각해요. 이 임계점이 높아져 가니까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제가 성장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건물의 높이 있죠. 이 빌딩의 건물의 높이는요. 정말 넓은 대지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내가 정말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다가 어떤 문제든 뭔가 터지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나는 점점 뿌리를 깊게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 단단하게 내려가야지만 높이 올라갈 일만 남았죠. 이 건물도 그렇고 방금 얘기했듯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지만 높이 올라간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 하면서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만 힘들지? 왜 나한테만 이런 경험이 나한테만 생기지?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높이 올라가라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뿌리가 내려가야지만 나무가 올라가는 그 성공의 임계점, 포인트까지 진짜 그 기간을 잘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의 성공은 결국은 그릇이 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뉴스킨에서는 돈다발을 하늘에서 엄청 많이 던져준대요. 돈다발을 다 던져주고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그 돈다발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또 경험하고 그 경험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의 작았던 그릇이 조금씩 커지면서 그때 제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었던 그 그릇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back to the basic. 결국은 기초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람들한테 이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SNS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성장과 성과가 맞물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탱코라고 저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시스템 듣고 책 읽고 강의 듣고 하는데 결국 집에 가서 다시 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시스템 듣고 다시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자.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아침에 시스템을 듣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비즈니스에 그 배운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장과 성과를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전에 나와서 배운 것들을 사람 만나고 초대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것들에 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이렇게 탱커를 꼭 작성을 하면서 하루 일지와 하루 계획과 하루 마무리 이렇게 탱커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 위한 100명 만나기 위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하루 나의 행동 패턴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성공 습관이 있고 실패 습관이 있어요. 내가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자꾸 실패 습관으로 축적이 되어 간다면 결국 실패예요. 뉴스킨도 실패죠. 근데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습관으로 장착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보냈을 때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내가 진짜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헬스장 가서 내가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절대 살이 안 빠지는 것처럼 내가 거울을 봤는데 내 몸뚱아리가 왜 이렇게 뚱뚱하지? 왜 이렇게 살이 삐져나왔지? 결국은 나한테 습관이 살찌는 습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뉴스킨 안 돼? 뉴스킨 안 되는 걸 점검해보면 하루하루를 보내는 습관들이 뭔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 나의 행동 패턴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성공 습관을 장착시키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새 저희가 부부가 한 방향이 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했어요. 아, 남편이 이럴 때는 이런 성향이 있고 나는 이런 성향이 있고 남편의 생각은 이렇고 그런 거를 존중하는 걸 배우게 됐고요. 조율하는 방법을 저희가 배우게 된 거예요. 남편이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러면서 저희가 부부 시스템이 작동이 된 거예요. 남편이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요. 그 장점을 바라보고 단점은 내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단점을 채워줄 수 있는 와이프가 되고 또 저의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고 이렇게 그 보완이 되고 있으니 그 어느 파트너와 어떤 스폰서보다 제 남편이 스폰서가 되어주기도 하고 파트너가 되어주기도 하고 부부 사업에서 정말 플러스 100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저희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이 올바른 복제를 하려면 나를 복제해도 되겠는가라는 말에서 내가 먼저 제대로 배워야겠죠. 내가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방법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올바른 복제를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에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복제가 내려가고 있고 저희는 목표 설정을 할 때 빨리보다는 단단하게 내 페이스에 맞는 목표 설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파트너 사장들에게 그 페이스에 맞는 목표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비가 정말 중요한 직급이잖아요. 벨로시티에서 내가 루비가 되고 루비를 창출하는 건데 루비가 되기 위해서는 라피즈도 참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라피즈 셀 리더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라피즈가 또 루비 판을 짜게 되면서 루비 포인트 리더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교육 사업이고 가르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배워서 이 교육 사업을 제대로 인식하고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SNS도 이제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SNS를 하는 이유는 명단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예뻐지면서 돈 벌고 내가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하면 저와 비슷한 사람이 올 거라 생각해서 저는 SNS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예뻐지면서 갈바닉하고 저의 그 관리 습관 이런 것들을 올리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운동하면서 관리하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 관리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올리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워라벨라는 그런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올리게 되면서 저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매장이 저의 매장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SNS에서 내 기분, 감정에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하루에 막 피드 막 5개도 올리고 막 10개도 올리고 하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쳐다보지도 않아. 이 온라인 매장을 기분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한다면 감정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하루에 해야 될 것들을 꾸준히 한다면 성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파트너 사장들한테 SNS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즐기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의 장점과 강점을 찾아서 이 강점을 SNS에 노출시키고 브랜딩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로 너무너무 팀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팀을 만들고 싶었냐면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정말 끼가 넘치고 저는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고 흥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 자유분방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무작정 자유분방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정말 문화를 지킬 줄 알고 그 절제됨 속에서 그 자유분방이 있는 너무너무 그런 팀을 만들고 싶었고 재능과 끼가 넘치는 그런 밀레니얼 그룹을 너무너무 갖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팀을 이제 조금씩 확장을 할 수 있었게 됐는데 이렇게 팀 사장님, 박주화 사장님을 뭔가 데몬 트레이닝도 하고 파트너 사람들 미팅도 해주면서 처음 만났을 때 이때가 사무실이 없었을 때 다 외부에서 미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내왔고, 이때는 제가 이제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홍길동처럼 맨날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이때는 난생처음 부천 센터에 가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희는 사무실에서 해왔던 것들이 다 적응이 되어 있었잖아요. 저도 이때 사무실 밖에 나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콜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두려움 많았었지만, 내가 이 벽을 깨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대문 가방을 들고 난생 처음 부천센터를 가보기도 하고, 이때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광화거든요, 집이. 거의 김포공항 쪽인데, 저랑 집이 거의 1시간 반 거리에 반대 방향인 집이에요. 이 집, 파트너 사장님들 집 근처에 가서 제가 같이 콜도 해주면서 전단지 뿌려주고 그 시장에 다 돌고 해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때 성과보다도 뭔가 내가 이렇게 액션을 해야지만 될 거라는 거를 저는 믿었기 때문에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네. 정말 내가 어디 가든 어디든 내 사무실이 되는 거네. 라고 깨달으면서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제 남편은요, 술을 못 먹어요. 술 한 잔만 먹어도요,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이 다시 올라오고요. 이때 파트너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 술 같이 한 잔 해주면서 얘기 들어주고, 막 이랬던 시절도 있고, 제가 이때는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정말, 억울하게도 집에서 넘어졌어요. 내가 어디 가서 놀러 가가지고 부러지면은 억울하지도 않는데, 집에서 제가 살림하는 여자도 아니다 보니까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고 냄비에 물 받다가 물이 넘친 거예요. 그 끄는 걸 까먹어가지고 물이 싱크대 밖으로 막 넘쳐 흐르면서 그 물이 흥건히 바닥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진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아니 나는 안 그래도 비즈니스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야 되고 다리까지 부러져가지고 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때 목발을 지어야 됐고, 이제 골절이 되면서 돌아다니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더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사장님 괜찮으세요? 막 이런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싶고 아무렇지도 않고 싶은데 주변에서 걱정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막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이때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강남역에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 위해서 의사가 분명히 목발을 3개월 이상, 6개월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한 달째 이때 본포물로 완전 퍼먹고 목발을 버리고 쩔뚝쩔뚝하면서 그 강남역 한복판을 걸어가지고 파트너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서 미팅하고 그때 도와줬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본풀물러를 먹어서 그런지 예상했던 그 기간보다 훨씬 빨리 깁스를 풀게 됐고요. 제가 이때 생각한 거는, 와, 진짜 나한테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건 정말 나 얼만큼 잘 되라고 다리까지 부러지게 하는 거지? 나 진짜, 와, 나중에는 나 정말 잘 되겠다. 그런 마음의 선택으로, 제가 긍정과 부정의 마음의 선택이 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늘 긍정의 마음으로 선택했어요. 나한테 정말 잘 되라고 이런 것까지 기회를 주는구나. 그러면서 와, 나중에 난 정말 멋진 스토리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때 견뎌냈지만,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때는 정말 이 악물고 눈물을 먹으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리가 부러졌을 때 심지어 비까지 오고 데모 가방 들고 우산 들고 정말 처량하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테는 정말 스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저희가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카페에서 미팅을 하다 보면 어느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시끄럽다,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눈치가 너무 보이니까 저희가 이제 모일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이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PT 트레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모인 거예요. 여기가 헬스장이고요. 일요일 날 이 헬스장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스장에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깔아놓고 저희가 독서 미팅을 했었어요, 이때. 근데 이때 처음 초대된 분이 있는데, 딱 초대됐는데 헬스장이야. 근데 뭐지? 다 앉아서 막 책을 읽어. 운동 기구 다 밀어놓고,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이때 그 초대된 분들이 몇 분과 함께 지금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때, 정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은데,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왼쪽 이 제일 끝에 있는 남자분이거든요. 이 남자 머리 길고 단발에 그 앞머리 있으신 분 있죠. 이분이 옆에 있는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를 말리려고 오게 된 거고, 어느새 뉴스킨을 여자친구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랑 데이트를 할 시간이 없고, 너 자꾸 뉴스킨 왜 가냐, 왜 하냐, 자꾸 말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주말에 같이 가자 하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지금은 그 여자친구 말리러 왔다가 머리를 다 자르고 완전 사업가처럼 변신을 해서 같이 부부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저는 하루에 6명, 7명씩 만나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많게는 9명까지도 만났고요. 내가 비즈니스 하다가 정말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때는 나한테 명단이 없는 거고 약속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날 시간이 많고 사람 만나다 보면은 슬럼프 올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슬럼프가 왔다는 건 난 시간이 많은 거야. 머릿속에 잡생각도 많은 거고 내가 사람 만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확신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확신이 떨어졌을 때는 내 액션을 하다 보면 다시 확신이 차오르게 되고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다시 기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약속이 몇 개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 드디어 사무실을 오픈하게 됐어요. 뭔가 큰 완벽한 사무실은 아니지만 정말 좀 작은 사무실이지만 4층에 저희가 사무실을 드디어 오픈했거든요. 이때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페인트 칠하겠다고 같이 모여서 페인트 작업을 했는데 이때가 너무너무 추억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사무실 인테리어 하면 또 다른 그 지출이 나가게 되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페인트 칠하게 되면서 같이 추억 쌓자 이렇게 하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모였거든요. 이렇게 사무실을 드디어 오픈했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언제 어디서든 함께 미팅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 춘천 갔다 왔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사장님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장님들 모아서 춘천에 계곡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추억을 쌓았고요. 이제는 파트너 사장님께서 춘천에 센터를 오픈한 거예요. 제가 센터를 뭔가 오픈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다 하고 나서 저한테 통보를 했어요. 사장님 저 센터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이랬더니 이제 춘천에 가게 되면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 돕기 위해서 이제 춘천에서 열심히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지금 팀이 뭔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고 스물스물 이렇게 저희가 모이고 있고 독서 미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팀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이 그 저의 추억 사진인데 이때 딱 비즈니스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다 갈 사람 가고 투잡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랠리에 처음 다시 시스템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저희가 처음 이제 랠리를 가게 됐는데 저희 둘만 남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던 저였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하고 있었고 너무 이 사진은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었고 저는 얼굴도 들기 싫었고 그냥 울고 싶었어요. 그냥 눈물 꾹 참으면서 그냥 기분 다운이 돼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남편이 그걸 딱 알고 온 거예요. 갑자기 사진 찍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무슨 사진이야 이 기분에 이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추억이 될 거야. 우리 지금 이것도 우리한테 추억이 될 거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남겨놓자라고 하면서 눈물을 겨우 진짜 참으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이때가 비즈니스 했던 그 연차로는 3년 차가 되었던 시점에 팀이 그래도 20명까지 있었던 제 팀이 다시 2명으로 돌아왔을 때 저의 기분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시선, 뭔가 쟤네 저러니까 저렇지. 그러니까 시스템 나가서 저렇게 됐던 저 모양이 저 꼴이 된 거야. 라고 하는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 느끼는 그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했고 자존감도 바닥이었고 이랬던 저였는데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저한테 힘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때가 1월 랠리였어요. 2019년 1월 랠리였는데, 2019년 3월 랠리 때 정말 다시 30명의 팀과 함께 가게 돼요. 다시 제대로 집중을 했고요. 3개월 만에 30명의 팀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 그 다음 랠리 때 55부로 올라가게 되면서 팀 50명과 함께 갔고, 그 다음 이제 2019년 마지막 랠리에서 100명의 팀과 함께 100 오버부 수상을 받게 됐어요.
그때 제가 100오버부 수상을 받게 되면서 정말 감사했던 건 이 수상이 딱 처음이었고 그 처음에 제가 됐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 혼자 이 100오버부 수상을 받은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뛰고 있는 파트너 사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 성장해서 다 같이 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이 오버부 달성한 게 저한테는 정말 뜻깊었고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이 5분이 대리자원이신데 10오버부로 달성이 되면서 모두 다 수상을 받았고 파트너 사장님 라피즈 사장님이신데 20오버부, 루비 20오버부, 그다음에 라피즈 30오버부 갔고요. 이 김지원 사장님은 라피즈 50오버부를 달성하셨어요. 그리고 박초아 사장님도 다이아로 50오버부를 달성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제 파트너 사장님들 모두가 성장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집중한 만큼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너무 뜻깊었고요. 이렇게 55부 달성하면서 제가 작년에 값진 SBA 핀 달성하면서 이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핀업을 했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그 무대에 올라가서 늘 파트너들만 올려주다가 제가 오랜만에 올라가게 되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저의 그런 감정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저희들을 축하해준다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축하를 받아도 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은요, 모든 랠리의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잠옷 파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추억을 쌓자라는 마음으로 잠옷 파티를 하면서 베스트 드레서 상도 주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뉴스킨 하면서 나한테 뉴스킨으로 성공할 만한 자격이 있나? 나한테 성공 세포 하나하나가 그 DNA가 성공할 만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가? 그걸 정말 집중하면서 저는 전업이 아니라 진짜 남편과 함께 둘이 뛰었기 때문에 생업으로 그 마음으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한 방향은 같은 곳에서 같이 느끼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한 마음 한 뜻인 것 같고 이게 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끼는 건 저희 스폰서님들, 제가 사무실 처음 오픈했을 때 같이 보러 와주셨고 늘 옆에서 함께 힘이 되어주셨던 스폰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제 결국 시간이 있잖아요. 전 세계 이렇게 뉴욕, 런던, 모스코, 도쿄 전 세계 각각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24시간이 있고 똑같이 시간은 흘러가요. 뉴스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각자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각자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거가 되고 내가 못 잡는 건데 이 타이밍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 타이밍을 내가 결국 잡으려면은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반드시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스폰서님께 더 믿음직스러운 파트너가 되고 파트너에게는 뚝심 있는 든든한 스폰서가 되고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께는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그리고 팀에게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겠고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준희 사장님, 저희 오늘 저희 세진 사장님들께 정말 찐 스토리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사장님처럼 뭔가 안간힘과 간절함이 필요할 때 사장님의 강의를 진짜 10번이고 100번이고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